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40대 여자 빈곤율이 높은데 앞으로도 높아질 듯 합니다. 일본 마케이는 세대보다 더 심할 겁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아까 같은 영상 댓글인데, 내용은 다르죠? 자, 마케이는 정말 지리도 얘기하는데, 이건 몇 번을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지금 허고 있기 때문에, 혹시 조인간의 주변 또래 분들 중에 아라프와 마케이는 이 단어를 아는 사람 있어요? 사실 제 채널 안 오면 여자분들 모를 것 같거든요. 근데 그 해당 사항에 되신 분들이 많은데 모르고 있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돼요. 모른다고 해서 내가 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른다고요? 참. 이게 사실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알아야 되는 주제인데, 왜냐하면 자신들이 해당 사항이 되고 여기에 지분을 확보하신 분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사실 제가 얘기하는 이 마케이노 아라폰 남자가 아는 것보다 여자가 알아야 돼요. 근데 정작 여자분들이 이 얘기 잘 안 들어요. 왜냐, 뭔가 욕으로 받아들여. 욕이 아닌데. 왜냐하면 자신들이 여기에 해당 사항이 되고 일본의 마케이노 세리가 겪어왔던 그 과정보다 더 심한 과정을 겪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K 마케이노와 일본의 마케이노 다른 게 뭐냐면, 일본은 마케이노가 돼도 사는 데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요. 일본은 마케이노가 돼도. 왜냐하면 일본 마케이노의 부모님들은 그래도 먹고 살만 합니다. 재산도 좀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아버지께서 그 회사의 정년을 다 채우셨거든요. 그래서 연금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연금이 잘 나와요. 연금이 셉니다. 그래서 좀 부모님 때 기생하면서 아버지의 연금을 축내면서 그걸로 생활이 가능해요. 좀 자식 때 입장에서는 좀 못난 행동이죠. 자식이 출가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의존하면 안 되는데 다 크고 나서도 부모님한테 어떻게 보면 좀 의탁을 하는 거죠. 일본이 보면 그 마케드 세대하고 이제 히키코모리가 가능한 이유가 부모님이 이제 노후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연명하는 생활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일본은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요. 한번 생각해봐. 우리나라 지금 부모님 중에 연금을 빵빵하게 받는 분들이 얼마나 있어. 보통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자식이 앞가림 못하면 부모도 가난한 사람이 많다고. 부모님 집이 부자인데 자식이 앞가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은 부모 앞가림하면 자식도 잘 되는 경우가 많아. 예를 들어 부모님이 뭐 회사의 오너거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면 자식도 공부를 잘하고 그런 좋은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부모가 앞가림 못하고 뭐 경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면 자식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 그 말인즉슨 한국의 여자분들 중에 뭐 직업적 능력이 특출하지 않다거나 앞가림 못하는 분들은 부모 역시 노후부장이 안 돼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지 못해요. 일본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 문제입니다. 여자분들은 왜 이 대비를 안 하는 건지. 어차피 결혼 못할 사람들 많은데 결혼 못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혼 못해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결혼 못해도 살려고 하면 자기가 뭔가 준비된 게 있어야 되는데 준비된 게 없어요. 그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뭐 결혼 안 하고 살 수 있습니다. 아니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좋으면 난 연애가 더 싫다. 결혼 엉망이 싫다. 애 키우는 거 나 적성이 안 맞다 생각되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안 해도 되는 대신에 적어도 내가 혼자 살 수 있을 만한 기본적인 방비책은 세워야 될 거 아니야. 방비책이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살겠다고 외친다고 하면 그 억지죠, 억지. 혼자 살기 위해서라면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되거든. 근데 그 준비가 너무 허술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허술한 상태에서 40대를 맞이하면 그거는 시작부터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먹을수록 이 생존이라는 난이도는 점점 올라가요. 왜냐? 나이가 먹을수록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아픈 데가 많아지고 하면서 병원비로 쓰일 돈도 많아지고, 그리고 월세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자분들 지금 상당수가 1인 가구 상당수가 자기 집이 아닌 월세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월세는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월세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리고 나이 들면 아픈 데도 많아져서 병원 방문이 더 늘어나잖아요. 거기다가 여자분이 일하는 직장,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서비스업과 사무직은 나이가 먹어서 지속적으로 일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이 떨어지고 누구나 대체할 수 있고, 그리고 4차 산업 때문에 그런 일자리는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뭔가 1인 가구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인 준비나 과정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빈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삶이 좀 안 좋아지는 분들, 생계 좀 어려워진다거나 삶의 질 떨어지는 분들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보다 훨씬 더 심각해지고 이게 굉장한 사회적인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여자분들 많지는 않을 건데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분들이라면 내가 그런 생각을 해야 돼. 내가 결혼을 못하게 된다면 여자분들 이제 결혼 못하는 사람 많아집니다. 장담하는데 결혼을 못하게 됐을 경우 나는 내 생계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우리 부모님도 잘 살지 못하고 우리 부모님 잘 살지 못하면 내가 부모님을 물려받을 것도 없고 의존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내 혼자서 내 생계의 모든 부분을 책임져야 된다고 봤을 경우에 난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가.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으로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난 몇 세 때 얼마만큼의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적어도 나는 나이 먹어서 월세 사는 건 원치 않습니다. 차라리 지방에 살아도 내 집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내 집을. 근데 여자분들 중에 뭐 돈 모아서 내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냐 말이죠.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경우가 아니라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월세예요. 이 월세가 족쇄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돈은 적은데 월세보다는 커지고. 그리고 결혼으로 널할 가능성은 점점 적어집니다. 결혼으로 구제받겠다. 나이 먹으면 사실 불가능해요. 그걸 받아준 남자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남자가 그걸 받아준다. 나이가 많은데 결혼을 받아준다. 그럼 그 남자는 멀쩡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남자도 공감하실 거야. 여자가 돈도 없고 능력도 없어. 나이 찼어. 그런데 그 여자를 결혼에 데리고 산다. 그럼 그 남자 자체가 멀쩡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결혼하잖아요. 그럼 남녀가 행복하지 못해요. 보통 그런 경우 있어요. 나이 먹어서 여자분이 이제 생기 어려우니까 약간 좀 양아치 같은 아니면 좀 전과가 있거나 약간 좀 앞가림 못하는 그런 남자가 동거에 사는 경우 좀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가 안 좋은 거야, 그게. 불안전하니까. 이 부분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뭐 듣기 기분 나쁘다 아니면 뭐 자기들이 뭔가 감정이 상한다고 해서 외면할 게 아니라 이게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도 현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아니 상식적으로 미혼 남녀 많아지고 있잖아요. 미혼 남녀 주변에 미혼으로 이제 살고 있는 분들 그분들 중에 갖추고 사시는 분들 아니면 소득적으로 좀 괜찮은 분들 자산이 많은 분들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자분들 중에 결혼한 사람도 있지만 안 한 사람도 이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직장이 괜찮다거나 부모님이 잘 산다거나 아니면 확실한 노후 대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 얼마나 있는지 보세요. 생각보다 별로 없을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 이미 구조조정 들어갔는데 정신 차리세요. 30대 아주머니들. 아주머니. 여자분들 아주머니 들으면 정말 싫어하죠. 근데 아주머니 맞거든요. 아무리 꾸며도 아주머니 맞거든. 아니 우리가 보통 남자가 아가씨라고 하는 거는 이성적인 매력이 있으니까 연애는 어떤 그런 결혼의 욕구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아가씨라 부르지 연애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아가씨가 아니에요. 남자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솔직히 말해서 예의상으로는 아줌마라고 안 할 뿐 결혼이나 연애에 대해서 어떤 매력을 어필하지 못한 사람은 겉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아줌마하고 다름없습니다. 나이가 차신 분들은. 기업들이 이미 구조조정 들어갔는데 들어갔죠. 지금 기업들 상황 안 좋습니다. 사실 구조조정 들어가면 남자도 안 좋아요. 남녀가 다 안 좋아요. 뭐 여자 직원만 자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이제 회사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생길 거예요. 뭐 LG 같은 경우에는 뭐 희망퇴직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남자 여자 같이 자릅니다. 그럼 남자도 좀 힘들어져요. 근데 이게 서로가 안 좋은 게 뭐냐면 남자 구조조정 많아진다는 건 남자가 이제 누구를 책임지지 못한다는 거죠. 원래 결혼을 생각했던 사람도 남자가 이제 뭐 구조조정 당해서 직장에 나오게 되면 살기 만막하잖아요. 그러면 결혼에 대한 생각을 접어버립니다.
나도 지금 앞가림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데리고 산다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 구조조정이라는 게 다른 것도 있고, 뭐 대기업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뭐 그 서비스업도 구조조정 들어가요. 특히 서비스업이 구조조정 많이 들어가죠. 서비스업. 왜냐면 서비스업은 이 구조조정 들어가기 쉬운 게 가장 쉽게 자를 수 있어요. 쉽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없다고 해서 회사가 안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회사에서 오래 다녀보시면 아시겠죠.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단순 사무직은 잘 자르지만 일반 어떤 기술직이나 아니면 공장에서 어떤 그런 이제 공무라는 분들 생산직은 잘 안 자르잖아. 보통 이제 현장직은 노조가 있고요. 기술직 같은 경우 회사에 필요한 인력이니까 웬만하면 잘 안 잘립니다. 대부분 잘리는 게 사무직이 사무직. 그래서 사무직 일하시는 분들은 좀 앞으로 몸을 사려야겠죠. 그리고 여자들도 이제 직업적으로 이제 오래 일할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돼. 근데 여자분들 일하는 직장은 대부분 오래 일할 수 있는 직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20, 30대는 할 수 있지만 평생 직장으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 그래서 여자분들도 내가 생각인데 여자들이 평생 일할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 돼. 여자분들이 평생 일할 수 있는 직업이 제가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 이 두 가지. 아니면 요양보호사까지. 근데 그런 일은 좀 힘들거든요. 여자 입장에서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잖아요. 그만둔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도 40대, 50대가 되어서도 좀 고용적으로 좀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무엇인지 봐야 돼.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한 게 뭐냐. 여자분들도 버스 운전하고 뭐 지게차 운전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여자분들이 여자의 어떤 육체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것들. 지게차는 도전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게차는 힘을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운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자분들도 굴삭기나 뭐 핸드 잡아서 일할 수 있는 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가다 같은 경우에 여자분들 중에 뭐 미장이나 도배는 할 수 있거든요. 도배로 이제 나오는 여자분들도 좀 있고 미장도 여자분들이 도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힘이 드는 건 아닌데 정교하고 꼼꼼한 작업은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먹어도 불러주는 곳이 있고 일할 곳이 있는 것. 대신에 뭐 좀 유체적으로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힘들어도 각오해야죠. 뭐 남들도 힘든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여자분들도 이제부터는 직업에 대한 시야를 넓히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뭐 고용 불안이나 뭐 경제 변화에 대해서 그 힘들어도 어느 정도 수요가 보장된 일자리, 나이 먹어서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자분들이 그전에는 관심 안 가졌지만 앞으로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야 먹고 삽니다. 이제 여자분들도 스스로 살 길을 도모해야 돼. 결혼 못하게 되었으니 내가 혼자서도 문제없이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찰을 해봐야 돼요. 그동안은 고찰을 안 해봤죠. 왜냐? 남자들이 결혼이라는 제도로 어느 정도 커버를 쳐줬으니까 이제는 커버 쳐줄 게 없어요. 남자들 결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생계는 내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자분들이 일하고 있는 건 사무직과 서비스업만 가지고 힘들어요. 그리고 난 개인적으로 풀피레네카 창업은 반대예요. 여자분들이 보통 사무실에서 좀 일하다가 풀피레네카나 창업했다가 말아먹는 경우 좀 많이 있습니다. 풀피레네카, 뭐 폴리디스트, 필라테스, 헤어샵, 네일아트, 카페, 특히 카페로 많이 말아먹어요. 카페로. 네. 지금 세상에선 카페도 성공하기 힘들어요. 이미 카페집 널리고 널렸는데. 그리고 지금 주머니 사정이 가벼워서 비싼 카페에 가서 커피 먹기가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정이 안 좋아지면 사람들이 이제 프랜차이즈도 제가 봤을 때는 잘 안 갈 것 같아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일반 동네 카페는 더 안 가겠죠, 이제. 아니 뭐 카페 창업해봐야 뭐 프랜차이즈 카페는 못 할 거 아니야.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니까. 그럼 동네 카페 같은 차리면 동네 카페는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목도 안 좋으니까. 카페가 목도 중요한데 동네 어디 골목에 후미진 곳에 카페 있어봐요. 그리고 카페인지 가정집인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많이 있거든요, 저 인간이. 동네 가보면 공장인데 공장 사이에 골목 같은 카페가 있어. 그 가정집인 줄 알아. 근데 카페야. 근데 거기 몇 달 뒤에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여자분들 이제 기존에 일해왔던 것만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꾸 뭔가를 도전해봐야 돼요. 내가 안 해봤던 분야로. 그렇게 침투해서 자신들의 영역을 넓히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이 먹어서 좀 힘들어질 겁니다.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